우리가 흔히 도심의 소음과 복잡한 인간관계를 벗어나 사방이 탁 트인 바다나 외딴 섬으로 차박 캠핑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밀물이 밀려오고 썰물이 빠져나가는 자연의 경이로운 순환을 바라보며 자동차라는 나만의 가장 단단하고 안전한 철제 요새 안에서 잠을 청하는 시간. 사방에 민가 하나 없는 쓸쓸한 바닷가 공터에 차를 대고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드는 밤은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고독한 낭만과 자유를 선물하곤 합니다. 두꺼운 강철 프레임과 사방을 꽉 닫은 잠금장치, 그리고 언제든 시동을 걸고 도망칠 수 있는 자동차 안에 누워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야생의 위험으로부터도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지극히 나약한 인간이 만들어낸 거대한 오만이자 착각에 불과합니다. 사방 수십 킬로미터 이내에 민가도 없고 구조를 요청할 사람도 없는 외딴 섬의 갯벌 한가운데 빛 한 점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당신의 자동차 바로 밑바닥에서 무언가 차체를 부숴버릴 듯 거칠게 긁어대는 손길이 시작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밖은 발이 푹푹 빠지는 검은 갯벌이라 맨몸으로 도망칠 수도 없고 차 문을 여는 순간 차 밑에 도살인 정체모를 원혼이 당신의 발목을 낚아챌 것만 같은 극한의 폐쇄 공포. 여기 인천의 한 외딴 무인도. 연륙교 끝자락에서 홀로 차박을 즐기던 한 남자가 겪은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와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 뒤편에 숨겨져 있던 잔혹한 역사에 대한 숨막히는 미스터리 실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난 뒤 이번 주말 한적한 바닷가나 외딴 섬으로 차박을 떠날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면 밤늦은 시각 자동차 바닥을 스치는 아주 작은 모래바람 소리에도 온 신경이 두려움으로 마비될지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깊은 밤 바닷가의 정막은 결코 인간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구천의 원혼과 수기들의 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시 34살이던 제보자 영훈씨는 평소 주말마다 자신의 SUV 차량을 이끌고 인적이 드문 오지를 찾아다니며 혼자만의 차박 캠핑을 즐기는 것을 삶의 유일한 낙으로 삼고 있던 베테랑 캠퍼였습니다. 2024년 9월 중순의 어느 금요일, 영훈씨는 일주일 동안 쌓인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 위해 조금 더 멀고 외딴 곳을 찾아 차를 몰았습니다. 그가 목적지로 삼은 곳은 인천 옹진군의 한 조용한 섬에서도 다리로 겨우 연결된 평소에는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무인도나 다름없는 외딴 갯벌 공터였습니다. 연륙교를 지나 좁은 비포장 흙길을 한참 동안 헤매며 들어간 그곳은 사방에 민가 하나 없고 오직 끝없이 펼쳐진 검은 갯벌과 쓸쓸한 파도 소리만이 가득한 완벽한 고립지였습니다. 차를 대고 스마트폰을 꺼내보니 섬이 너무 깊고 사방이 바위산으로 가득해 안테나가 모두 사라진 완벽한 통신 두절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베테랑 캠퍼였던 영훈씨는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혼자만의 완벽한 고독을 즐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차박 세팅을 시작했습니다. 차량 뒷좌석을 평평하게 접고 푹신한 매트를 깐 뒤 트렁크 문을 열어 밤바다의 시원한 바람을 만끽했습니다.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밤 11시가 넘어가자 바닷가 특유의 짙은 해무와 안개가 차량 주변을 서서히 감싸 안으며 시야를 완벽하게 가로막았습니다. 사방은 빛 한 점 없는 완벽한 칠흑의 암흑으로 밀봉되었고 밀물이 들어오는 질척한 바닷물 소리만이 저 멀리서 스산하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영훈씨는 다소 서늘해진 밤 공기에 차 문을 모두 단단히 걸어 잠그고 두꺼운 침낭 속으로 몸을 쏙 집어넣었습니다. 강철로 둘러싸인 차 안이라는 생각에 깊은 안도감을 느끼며 영훈씨는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영훈씨는 온몸에 세포가 하나하나 거칠게 곤두서는 듯한 극심한 한기와 함께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불길한 예감에 번쩍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마주한 것은 자동차 천장 위의 어둠과 창문 너머로 빽빽하게 들어찬 짙은 안개였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려앉아 있어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가득 피어올랐습니다. 영훈씨는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선명하게 찍힌 숫자는 정확히 새벽 3시 5분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초저녁까지 들리던 그 서글픈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끊겨 있었습니다. 바다 전체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숨을 죽인 채 영훈씨의 차량을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숨막히는 정막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동차 바닥 불과 몇 센티미터도 되지 않는 차체. 바로 밑바닥에서 밤의 정적을 무참히 찢어발기는 기괴하고 둔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벅, 철벅. 그것은 물이 빠진 끈적한 갯벌 진흙탕을 맨발로 무겁게 밟으며 걸어오는 소리였습니다.
발소리는 저 멀리 갯벌 한가운데서부터 시작해 정확하게 영훈 씨가 주차해둔 자동차를 향해 일정한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소름 끼치는 소리에 영훈 씨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놀라며 침낭 속에서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야생 동물이나 인근의 주민이 밤늦게 해루질을 하러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제발 사람이기를 바라며 영훈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차체 밑바닥에 도착한 발소리가 멈추더니 상상을 초월하는 기이한 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드르륵, 드드득. 그것은 날카롭고 딱딱한 무언가로 자동차의 가장 취약한 밑바닥 강철 프레임을 사정없이 긁어대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차 밑에 어떤 거대한 생명체가 기어들어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열 손가락의 손톱으로 차체를 뚫어버릴 듯이 집요하게 난도질을 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소리는 연료 탱크가 있는 뒷바닥에서부터 시작해 영훈 씨가 누워있는 운전석 밑바닥까지 아주 천천히 위치를 옮겨가며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자동차 내부의 얇은 철판을 사이에 두고 정체 모를 괴물이 바로 내 몸단 몇 센티미터 밑에서 손을 뻗고 있다는 감각에 영훈 씨는 전신이 마비되는 것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영훈 씨는 당장이라도 운전석으로 넘어가 시동을 걸고 이 지옥 같은 곳을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 키는 하필이면 트렁크 쪽 선반 위에 놓여 있었고 미세하게 몸을 움직일 때마다 자동차의 서스펜션이 흔들리며 끼익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차량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자 귀신같이 차 밑바닥을 긁어대던 소리가 뚝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찌든 바닷물 냄새와 썩은 비린내가 차 문 틈새를 뚫고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갯벌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바닷물에 오랫동안 부패한 유기물이나 시신에서나 날 법한 코를 찌르는 지독한 사체취였습니다. 이어서 닫힌 자동차 유리창 너머 안개 속에서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무언가 일렁이는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영훈 씨는 공포에 질린 채 눈물이 찔끔 나는 것을 참으며 대시보드 너머 전면 유리창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안개 너머로 비친 형상은 기괴하게 허리가 꺾인 채 차체 주변을 서성이는 정체 모를 사람들의 실루엣이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서너 명의 검은 형태들이 차 문 손잡이를 잡고 덜컥 거리며 문을 열려고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차 밑바닥에서는 다시 한번 드르륵 드득 하며 아까보다 훨씬 더 거칠고 폭력적인 손길로 차체를 긁어대며 충격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전체가 미세하게 위아래로 흔들리기 시작했고 영훈 씨는 극한의 공포와 정신적 압박감을 이기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의식을 잃고 암흑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과 함께 자욱한 아침, 안개가 사방을 덮은 토요일 아침이 되어서야 영훈 씨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차량 안으로 스며드는 흐릿한 아침 햇살을 보며 영훈 씨는 식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은 침낭을 걷어차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 안은 어젯밤에 그 피비린내 나던 공포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영훈 씨는 그것이 제발 현실이 아닌 지독한 악몽이었기를 간절히 바라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차 문 잠금을 해제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차 밖으로 나간 영훈 씨는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한 순간 비명을 지르며 갯벌 자갈밭 위로 거꾸로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입을 벌린 채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젯밤의 일은 지독한 현실이었습니다. 자동차 사방에 유리가 가득한 문짝과 손잡이, 주변에는 썩은 바닷물로 얼룩진 수많은 검은 손자국들이 기괴하게 찍혀 있었고 차를 돌려 밑바닥을 확인해보니 날카로운 무언가에 긁혀 차량 하부의 코팅이 완전히 벗겨진 채 벌건 녹이 슬어있는 끔찍한 난도질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영훈 씨를 가장 기절초풍하게 만든 것은 물이 완전히 빠져나간 창밖의 광막한 갯벌 한가운데에 드러난 의문의 실체였습니다. 어젯밤 발소리가 시작되었던 바로 그 동선 끝, 평소에는 물에 잠겨 절대 보이지 않던 갯벌 한가운데에 커다란 녹슨 철제 맨홀 뚜껑 하나가 덩그러니 입을 벌린 채 열려 있었습니다. 맨홀 주변에는 썩은 해초와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바닷물 자국들이 사방으로 번져 있었고 마치 그 어두운 구멍 안에서 무언가 기어 나와 영훈 씨의 차량까지 걸어왔음을 뜻하는 맨발 자국들이 맨홀 입구부터 차 바퀴 밑까지 일직선으로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영훈 씨는 장비를 정리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차 안으로 뛰어 들어가 미친 듯이 시동을 걸고 그 고립된 섬을 빠져나와 정신없이 서울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며칠 동안 밤마다 차 밑바닥을 긁어대던 손길과 맨홀 구멍의 잔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이었습니다.
정신과 약을 먹어도 공포는 가라앉지 않았고 영훈 씨는 자신이 겪은 일이 도저히 믿기지 않아 컴퓨터를 켜고 국내에서 가장 큰 차박 캠핑 전문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돋보기 검색창에 자신이 갔던 섬의 이름과 갯벌, 맨홀이라는 단어를 치고 게시글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다수 글은 그 섬의 아름다운 낙조나 차박 명당을 추천하는 평범한 글뿐이었습니다. 영훈 씨는 마우스를 아래로 계속 내리며 수년 전의 과거 게시글까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카페 검색창 맨 마지막 페이지, 2019년 10월에 작성된 뒤 기이하게도 운영자에 의해 댓글 기능이 제한된 낡은 게시글 하나가 영훈 씨의 눈에 걸려들었습니다. 제목은 매우 평범했습니다. 공유 옹진군 땡땡섬 연륙교 끝자락 공터 차박 후기 및 주의사항. 영훈 씨는 무언가에 홀린 듯 마우스를 움직여 그 글을 클릭했습니다. 글을 쓴 작성자는 평범한 캠핑 마니아처럼 보였지만 글의 중반부부터 영훈 씨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소름 끼치는 내용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제 글을 보시고 그 섬 연륙교 끝자락 갯벌 공터로 차박 가시는 분들 밤 12시 넘어가면 절대로 차 밖으로 나오지 마시고 혹시 차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도 무시하셔야 합니다. 특히 밀물과 썰물 때 바다 한가운데에 녹슨 맨홀 뚜껑이 열려있는 것을 보신다면 그날 밤은 바로 짐 싸서 도망치세요. 제 지인도 거기서 차박을 하다가 밤새도록 차 밑바닥을 손톱으로 긁는 듯한 소리와 함께 창문 바깥 안개 속에서 수명의 형체들이 차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흔들어대는 공포를 겪었습니다. 지인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차 문을 열고 탈출하려다가 갯벌 진흙 속에서 튀어나온 검은 손들의 발목이 잡혀 맨홀 구멍 쪽으로 끌려갈 뻔했습니다. 겨우 도망쳐 나와 목숨은 건졌지만 차량 하부는 무언가에 완전히 난도질당해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 거기는 사람이 밤을 보낼 곳이 아닙니다. 글을 읽어 내려가던 영훈 씨는 전신에 탁살이 돋으며 마우스를 쥔 손을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새벽 3시의 공포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목격담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그 글의 아래의 비밀. 댓글로 달려있던 수십 개의 숨겨진 커뮤니티 회원들의 증언과 성지글들이었습니다. 영훈 씨는 떨리는 눈으로 스크롤을 내려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댓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아이디 캠퍼99 여기 결국 글이 올라왔네요. 저도 3년 전에 거기 갔다가 똑같은 일 겪었습니다. 차 밑에서 드르륵거리는 소리가 나서 쥐나 고양이인 줄 알고 랜턴 비쳤다가 차체 밑바닥 틈새에서 기괴하게 꺾인 눈동자와 직통으로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이 아직도 안 잊혀져서 캠핑 접었습니다. 두 번째 댓글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디 오지탐험가 여러분, 이 글 성지순례 왔습니다. 이거 단순한 귀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DC 인사이드 미스터리 갤러리랑 과거 뉴스 아카이브 뒤져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갯벌 밑 열려있는 맨홀 뚜껑, 그거 과거 1970년대 냉전 시절에 군부대가 대간첩 작전이랑 해안 방어를 위해 비밀리에 구축해두었던 해안 지하 요새 벙커의 비상 출입구입니다. 영훈 씨는 모니터 화면으로 빨려 들어갈 듯 눈을 부릅뜨고 다음 댓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이디 군사덕후77 오지탐험가님 말이 맞습니다. 당시 부대 기록이랑 지역 향토사 뒤져보면 잔혹한 진실이 나와요. 1970년대 중반쯤에 그 지하 요새 안에서 훈련 중이던 하급 군인들이랑 공사에 동원된 민간인 징용자 수명이 있었는데 상부의 무리한 기밀유지 명령 때문에 출입구가 완전히 폐쇄되거나 원인 모를 붕괴, 사고로 안에 그대로 갇혀버리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통신도 두절되고 사방이 콘크리트로 밀봉된 암흑 속에서 그들이 지상으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그 갯벌 한가운데에 있는 철제 맨홀 뚜껑 하나뿐이었습니다. 화면을 내리는 영훈 씨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밝혀지는 댓글의 진실은 영훈 씨의 척추를 마비시켰습니다. 아이디 역사의 뒤편 맞아요. 그 갇힌 사람들이 맨홀 뚜껑 바로 밑에 모여서 지상에 있을지 모르는 구조대를 향해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고 손가락 손톱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맨홀 벽을 두드리고 긁어댔다고 합니다. 하지만 끝내 구조는 오지 않았고 그 차갑고 축축한 지하 요새 안에서 굶주림과 저체온증으로 처참하게 집단 질사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의 육골은 국가 기밀이라는 이유로 완벽히 수습되지 못한 채 갯벌 지하 벙커 속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밤마다 그 얼어붙은 원혼들이 지상의 따뜻한 자동차 불빛이나 엔진 온기를 느끼면 자신들을 제발 그 지옥 같은 구멍 안으로 들여보내달라고 살려달라고 밤새도록 차 밑바닥을 손톱으로 긁어대며 애원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달려있는 글쓴이의 추가 대댓글을 확인한 순간 영훈 씨는 비명을 지르며 모니터 화면을 꺼버리고 말았습니다. 작성 자원 글쓴이 맞습니다. 그 원혼들의 손가락 모양은 하나같이 지상의 맨홀 뚜껑을 향해 꺾여 있었다고 해요. 만약 밤에 소리가 난다고 무심코 차문을 열거나 바깥으로 나간다면 갯벌 진흙 속에서 대기하던 그 차가운 손들이 살아있는 인간의 발목을 묶어 그 썩은 물이 가득한 맨홀 지하 벙커 안으로 끌고 내려가 자신들의 영원한 동반 제물로 삼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섬 근처에서 실종된 차박 캠핑객들의 차량 하부가 하나같이 심하게 긁혀 있었다는 소문이 돌자 카페 운영진들이 공포심 조성을 막기 위해 이 글을 블라인드 처리하고 댓글을 막은 겁니다. 이 글을 보신다면 절대로 거길 가선 안 됩니다. 문명과 완전히 단절된 깊은 섬과 갯벌의 밤, 우리가 대자연의 고독한 낭만이라 믿는 그 쓸쓸한 파도. 소리티편에는 가끔 인간의 영역을 거부하는 오래된 원한과 굶주린 원혼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숨겨진 블라인드 글처럼 숨죽인 채 당신이 타고 있는 자동차의 가장 취약한 밑바닥을 노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한적한 바닷가나 우지섬에서 차박 캠핑을 청할 때 혹시 자동차 바닥면에서 드르륵 드득 하는 기괴한 긁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면 절대로 스마트폰으로 카페에 글을 검색하거나 차 문을 열어 바깥을 내다보지 마십시오. 어쩌면 차체 바로 밑에 누운 무언가가 당신의 온기를 빼앗아 썩은 바닷물이 가득한 치아, 요새 속으로 함께 끌고 내려갈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단단한 강철로 둘러싸인 자동차 아니라 할지라도 온라인 티편에 숨겨진 그 밑바닥의 어둠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부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